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조차 관리회계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오늘은 107페이지 제4장 자본 예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재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1주차 원격 강의에서 학습했던 회계학 원론 부분에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의 세 가지 핵심 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세 가지 핵심 활동. 우선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이란 것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그것을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기업의 투자 활동입니다. 다음, 기업의 본연의 업무인 예를 들면 제조기업 같으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그러한 영업활동, 요 세 가지가 기업의 경영활동의 세 가지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본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업이 재무 활동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예산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업은 기계나 설비나 제품 라인, 생산 설비 말하죠. 생산 라인, 그리고 공장 신축 등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대부분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본 예산, 캐피탈 버지팅은 무엇인가? 기업은 장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 대상을 체계적으로 탐색을 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그런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본 예산에서 의미하는 장기 투자는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으로서 대부분 유형 고정 자산에 대한 경영자의 투자 의사 결정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은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라는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실제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에서 공시한 그런 재무상태표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재무보고서 중에서 한 가지죠.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입니다. 단위는 억원이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단위를 100만원 단위를 할 수도 있고 억원 단위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차변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유동자산의 합계금액과 비유동자산의 합계금액을 합치면 차변의 합계금액인 자산총액 46,789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원 이어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 1년을 초과해서 1년 이상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는 비유동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유동부채 금액 3,304와 비유동부채 1,118을 합치면 부채 총계 4,421이 나오고 이 아모레 퍼시픽 이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아모레 퍼시픽의 자본금은 42,368입니다. 그리고 자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합치면 부채와 자본 총계는 대변의 합계금액 46,789 그리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총계 46,789와 일치하게 된다. 그죠? 대차평의 원리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왜 보여주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자본 예산이라는 것은 이 자본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기업의 재무 활동을 통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본 및 그동안에 우리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 이러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기업의 자산으로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자본예산은 대부분 유형 고정자산, 그죠? 유형 고정자산, 그죠?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경영자의 투자 의사 결정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재 10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8페이지 자본예산, 영어로는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 대상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자본예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이 자본예산은 주로 대부분 유형자산 또는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경영자의 투자 의사 결정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 또는 설비의 구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여부, 의사결정, 또는 사용 중인 기계나 설비를 그죠?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선택 문제, 또는 특정 기계 장비에 대해서 또는 설비에 대해서 외부에서 구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 제작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 또는 생산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건물, 공장을 얘기한다, 그죠? 또는 본사 건물을 얘기한다, 그죠? 이런 공장의 신축이나 또는 구입이나 임차를 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또 인건비나 변동비의 절감을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닐까 하는 걸 투자 의사결정 내용 등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예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모두 그에게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유형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구조와 원가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게 되고, 경영자는 자본예산을 통해서 여러 기간, 이 회계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회계 기간 동안에 걸쳐서 투자안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계획과 통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3장에서 기업의 장기 경영계획 공부를 했다, 그죠? 그렇다. 따라서 자본예산은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지만,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측면에 한정해서 자본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관리회계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측면에 한정해서 자본예산을 다루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의사결정은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차입금 또는 자기 자본의 조달, 주주들로부터 투자받는 거, 그죠? 그런 규모를 결정하는 재무 활동으로서 그런 것은 재무 관리 분야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영업 활동, 조금 전에 얘기했다, 그죠? 또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투자 활동, 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상환에 관한 재무 활동 등으로 구분되고, 성과 평가는 각 활동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 각 활동별로 독립적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 자본 예산의 투자 의사결정은 자본 비용을 정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본 예산에서 자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비용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한 가정하에서 재무 활동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제한된 보유 자금, 한정된 자원이다, 그죠? 자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업의 제한된 보유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복수 여러 가지 그런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에 투자안의 예상 원가 그리고 성과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초점으로 하게 됩니다. 최적의 투자안, 여러분들 기업 경영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그런
사회 활동에서 발생되는 것을 판단할 적에는요, 최적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최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최적이라는 표현, 오티마이제이션, 굉장히 적정이라는 표현, 또는 최적이라는 표현인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죠?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영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본예산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이나 또 그에게 자금이 소요된다는 거, 그리고 자산의 구조나 원가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자본예산이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자, 교재 우리 109페이지 보면은 이 자본예산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으로서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투자 효과의 장기성, 그리고 그에게 투자 자금이 소요된다 하는 요거 세 가지가 자본예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유형 고정자산은 일단 취득하고 나면 그 결정을 단기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 자산은 예를 들면 기계장치 같은 거, 취득 이후에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규모 이상의 자산을 구입한 경우, 예를 들면 유휴 설비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과잉 투자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수준에 필요한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는 기업의 한정된 투자 자금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런 자산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제약을.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이러한 투자의 경직성은 원가의 과대지출, 감가상각비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죠? 또 판매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에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 효과의 장기성.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됩니다. 주로 10년, 20년 이상 사용하게 되죠. 기계장치 같은 거.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은 미래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는 투자 기간의 원가와 수익의 발생에 따른 현금의 흐름, 현금 흐름의 중요성, 그죠? 경제적 내용연수, 기계의 사용연수, 유형자산의 사용연수, 이걸 얘기합니다. 수명을 얘기하죠. 또 처분 가치 등의 요인들에 대한 예측 정보가 필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투자 위험은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투자 효과가 당해 회계 기간에 바로 나타납니다. 당 회계 연도에. 그래서 투자 수익성의 측정에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 회계 연도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하지만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효과 측정치에 명목적인 총액이 같더라도 그 투자 효과의 발생 시기가 다르면 화폐 시간적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제2강에서 화폐 시간적 가치에 따른 현금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현재 2020년 5월 1일 현재의 100만원과 2021년 5월 1일에 100만원.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명목가치 1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질 가치는 어떨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에 따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부분은 제2강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다음 세 번째, 그에게 투자 자금이 소요된다. 자본 예산에 따른 유형 고정자산의 구입에는 일반적으로 그에게 투자 금액이 소요됩니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자금 수요는 대체적인 투자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은 기업 전체의 지급 능력에 관한
장기적인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쉽게 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곧바로 기업의 재무 상태의 부실 또는 기업의 도산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자본예산의 특성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본예산의 투자 의사결정. 교재 110페이지 3 자본예산과 투자 의사결정을 보게 되면 관리회계 분야의 자본예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죠? 경영자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은 자본예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업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탐색하고 대체적인 투자를 수익성과 비교해서 그죠? 가장 투자 효율성이 높은 최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리회계는요, 경영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관리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투자안의 현금 유입 및 현금 유출의 금액과 발생 시기에 따른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따른 그런 정보와 계량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관계되는 비계량적인 정보도 함께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제공하게 됩니다. 대체적인 투자안에 관한 계량적인 정보는 자본예산 모형을 이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계량적인 정보는요, 유형자산에 관련된 기술 동향,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기계장치, 예를 들면 또 경쟁기업의 기계 설비 능력, capability, 그죠? 또 현금 흐름의 정확성과 통제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계와 설비 도입으로 인한 원가의 감소,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체 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며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기계 수명, 그죠? 다 하기 전에 관련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어서 성능이 향상된 자산을 경쟁기업이 구입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이러한 비계량 정보를 관리회계를 포함해서 기업 내외의 다양한 기능과 수단을 활용해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후에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최고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측 정보의 정확성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 또는 위험 선호, 경량 등도 중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자, 교재 111페이지 제2절 자본예산과 현금 흐름 1. 자본예산과 현금 흐름의 유용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예산에서는 현금 흐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본예산에서 회계적 이익이 아닌 현금 흐름을 투자 수익성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유, 현금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화폐 시간가치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 이유는 기간별 현금 흐름이 일정한 금액으로 측정되고 유형 고정자산이 장기적으로 사용되므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효과가 모두 한 회계 연도 동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효과의 기간 배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 회계 연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 효과의 기간 배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 고정자산, 기계장치나 설비 같은 거, 이러한 것은 이러한 자산의 회계적 이익은 회계 기간별로 보통 우리가 유형 고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5년, 10년, 20년 사용한다 그랬다 그죠? 따라서 그런 회계적 이익은 회계 기간별로 보고되어야 하고 기간별 보고 이익은 수익과 비용의 배분 방식
또 원가와 물량의 흐름의 가정 또는 감가상각 방법, 예를 들면 정액법과 정유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기간별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금의 유입액 그리고 유출액을 측정하게 되므로 발생 기간의 금액이 회계 처리 방법과 상관없이 한 회계 연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상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동일한 화폐 금액의 경우에도 그 발생 기간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장기 투자에 따른 회계 이익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방법의 선택에 따라서 기간별 보고 이익이 달라지게 되면 화폐적 가치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투자 의사 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기간별, 회계 연도별 말합니다. 현금이 실제 금액으로 일정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그 화폐의 가치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자본예산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회계 이익에 관한 정보보다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우리가 분석해 보려면 현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우리 교재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 112페이지에 있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 부분은요, 우리 교재 115페이지에 있는 3. 법인세를 고려한 현금 흐름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요 표 하나만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유형 고정자산의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자본예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유형 고정자산의 투자가 그 기업의 현금 흐름,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교재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우리 예제 4-2까지 묶어서 이 표 하나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고정자산 투자. 자, 기계장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기계장치를 하나 구입을 했다. 그리고 기존 쓰고 있던 기계장치를 판매를 했다 하는 경우, 자,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하나 구입한다. 그런 것은 자산이 취득이 되는 거죠.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현금이 유출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운전자본 초과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시운전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 기계장치가 원활하게 생산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운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시운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운전자본이라고 했고, 시운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발생되는 현금은 현금 유출로서 처리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중고기계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판매 대금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된다 하는 얘기. 다음에 사용기간, 우리가 새로운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죠? 연간 그 기계장치를 활용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니까 우리 회사에 현금 유입이 됩니다. 총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된다. 그리고 그 기계장치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조원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가 발생은 비용의 지출로서 현금 유출이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여기 보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예를 들면은 우리 공장에 새롭게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게 되면은 우리 공장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보통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설비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공장의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또 참고로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에 유리창이 쭉 달려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창을 새로 가는 데 들어가는 지출, 그런 것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수익적 지출. 그래서 그러한 기계를 대수술하거나 그러한 자산의 증가, 자산의 순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규모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금 유출로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순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여기서 현금, 그것도 어차피 현금 유출로 똑같이 취급은 됩니다만은, 그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또 수익적 지출은 그 자산의 유지를 위해서 지출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용기간에 따라서는 수익이 발생되고 또 재정가가 발생된다. 그리고 대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금 유출에 해당된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던 또 그 기계를 처분했을 적에는, 그죠? 그 처분한 금액,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서 받을 수 있죠? 받게 되죠? 현금 유입으로서 자산의 처분 가치가 현금 유입이 된다 하는 거. 따라서 운전자본, 여기에 운전자금, 시운전자금도 전부 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같이 회수가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자산의 처분에 따른 비용, 예를 들면 기계장치를 철거하는 비용, 또 운반하는 비용, 이런 것도 그런 자산의 처분 비용은 현금 유출로 처리가 되고, 처분 가치, 우리가 받는 기계장치, 중고 기계장치의 판매 금액에서 바로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스타 표시가 있다, 그죠? 법인세. 법인세를 고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1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기존 우리가 쓰고 있던 기계장치를 판매해서 처분 손실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처분 손실이 발생되면은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되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만큼 우리 회사는 법인세를 적게 내도 된다는 얘기죠. 적게 내도 되는 법인세만큼 현금 유입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 하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은, 이익이 발생되면은 법인세를 더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죠. 증가되는 법인세만큼은 현금 유출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까지 다 헤아려서 이해를 하고 활용하라고 제가 뭐 강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법인세 효과가 있는구나 하는 정도. 그죠? 왜 그런가? 뭐 손실이 발생되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이익이 발생되면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된다. 또 기계 강화상업비가 발생되면은 비용이 발생이니까 법인세를 그만큼 적게 내도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예산에 따른 유형 고정자산에 투자할 적에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자본예산을 수립할 때 활용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는요, 우리 교재에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113페이지 보면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본비용이란 것은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자본조달 비용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을 갖다가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지급이자로서. 그런 걸 갖다가 자본비용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주들에게 단기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 비율만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면은 이런 배당금 지급 내역을 갖다가 주주들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셀트리온 회사에 그죠? 단주가 0.75라고 되어 있고 이 셀트리온이 한 주당 배당률은 5%다. 그러면은 5% 그죠? 5% 곱하기 그죠? 5%다라고 하면 단주 기준 가격이 18만 1,500원이다. 그런데 단주수가 0.75이기 때문에 18만 1,500원 곱하기 0.75 하게 되면 단주당 13만 6,125원 요 금액만큼 주주들이 배당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요 금액은 주식거래 통장에 자동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자, 요 부분은요, 조금 전에 내가 아주 퉁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괜히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형 고정자산의 투자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는 그 부분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만큼 법인세를 갖다가 적게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적게 납부하게 되는 그 법인세만큼은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의 유입으로 본다. 또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더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거기에 더 부담되는 증가되는 법인세만큼의 금액은 우리 기업의 현금 유출로 본다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그 다음 자, 우리 자본여산은 화폐 시간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그런 투자 수익성을 평가하고 최적안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개별 투자안들의 전체 투자 효과 금액이 같아 하더라도 각 투자안에서 발생하는 기간별 투자 효과의 금액이 다르면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평가하는 투자 가치는 투자안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인데 자 우선은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 자 지금의 100만원과 내년 1년 후에 100만원은 명목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는 현재 100만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명목 화폐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기간별 이 기간별은 회계 연도별입니다. 가치가 다르게 평가하는 개념을 화폐 시장 가치라고 한다. 명목 현금의 유입 시기가 멀면 멀수록 그 명목 현금의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지금의 100만원과 1년 후에 100만원과 5년 후에 100만원 명목 가치는 똑같지만 실질 가치는 많이 감소하게 된다 하는 얘기 차이가 난다 하게 되는 얘기 현재 가치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측정된 명목 흐름의 화폐적 가치 현재 100만원 미래 가치는 일정 시점 이후에 그죠? 측정된 명목 현금 흐름의 화폐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 비용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전환에 사용되는 일정한 이자율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2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 예산에 있어 가지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전환에 사용되는 일정한 이자율은 투자 금액의 자본 비용으로서 기업이 특정 투자를 선택할 경우에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최저 필수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평가할 적에는 이자율을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할 적에는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2장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1강을 마치고 2강은 우리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재 내용에 있는 부분 플러스 알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현금의 어떤 그 시한적 가치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우리가 같은 중급회계 수준인 재무회계 이번 학기에 같이 수업을 합니다. 여기 종복 신청하는 학생들이 제법 되면 한 9명 정도 되는데 재무회계 그 파트에서 화폐 시간가치 다시 말해 현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 강의 내용 그대로인데
우리 교재 현재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중급 회계, 관리 회계를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은 중급 재무회계죠. 학습했던 부분이지만 현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습 3에서 한번 더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